이렇게 특강 두 번째 날 오늘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어렵겠지? 명제 해보니까 좀 어때? 집합도 새로운 거였지만 새로운 거라서 조금 불편한 게 있었을 텐데 명제는 좀 더 그럴걸? 명제라는 부분이 기존의 중학교 때나 아니면 수1에서 나왔던 내용과는 약간 이질적인 건 느낄 거야.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보통 수학 그러면은 니네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물어보면 수학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일 흔하게 떠오르는 게 수라든가 식 아니면 뭐 이런 게 엮여가지고 방정식, 등식이지. 그러니까 수와 식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과 도형, 모양, 도형 그런 걸 이제 기하라고 부르지. 이런 게 제일 많이 떠오를 거야. 그거 말고 뭐 있니? 그러면은 기껏해야 떠오르는 게 뭐 경우의 수, 뭐 확률 이런 거 그런 거 중간중간 잠깐 나왔지. 뭐 평균 다루고. 근데 평균도 어떻게 보면 뭐 수를 다루는 거니까 별거 아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집합은 그래도 집합도 조금 이질적이지. 이런 종류는 아니잖아. 근데 명제 쪽으로 오면은 갑자기 뭐 참거짓을 다루고 뭐 조건이 나오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쪽은 좀 멀지. 하여튼 이질적인 걸 많이 느낄 거야. 근데 이런 거를 많이 다룰 뿐이지 이게 다는 아니거든. 수학에서 다루는 게.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지 않은 확률이라는 것도 있고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논리라는 것도 있고 이쪽이 지금 이제 명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는 거지. 확률은 실제로 확률의 발전에 많이 이바지한 쪽이 어디냐면 도박이야. 도박사들. 수학자보다 도박사들이 먼저 연구를 하고 왜냐면 확률을 높여야 돈을 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가 많이 됐다 그러고 물론 수학자들도 연구를 했겠지만 출발점들이 달라. 이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그 철학자들 옛날에 철학자들이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수학적으로 흡수됐다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중에 깊이 있게 가다 보면 고2, 고3 과정 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다루는데 얘가 결국은 밑바탕이 돼야 돼. 안 그러면은 문제 해석이 잘못되고 뻘짓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새로운 것이 도입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은 이질적으로 느끼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은 여기저기서 다 연결이 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기본 내용을 할 건 아닌데 특강 교재 보면은 여기는 이제 순서대로 할게. 2페이지밖에 없는데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페이지 56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하러 대우를 이용할까? 그냥 증명하면 될 텐데. 여기 이제 보면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도 있고 귀류법도 있고 그러니까 56쪽이 대우를 이용한 거고 57쪽이 귀류법인데 이거하고 이제 57쪽이 귀류법인데 그냥 막바로 증명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걸 할까?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게 여기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워밍업 단계로 이런 얘기를 할게. 쉬운 문제일 수 있어. n이 3의 배수이면 n제곱도 3의 배수이다. 맞니? 맞아? 참이야? 너무 뻔하지? 그런데 수학은 좀 따분하게도 뻔한 것도 증명하지 뭐 이러잖아. 증명해봐. 수학적으로 증명해봐. 식은
식으로 써서 한번 증명해봐. 실제로. 정리를 안 해. 논리학 영역에서는 뭐 굳이 식으로 쓰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학에서는 거의 다 식으로 쓰니까 이거를 식으로 써서 증명을 한번 해봐. 잠깐만. 뻔한 것 같은데 내용은 뻔한 것 같은데 수학적인 표현으로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의외로 막히기가 쉬워. n 제곱을 가져가나? n 제곱이면 너무 쉬운데. 이거는 n이 3의 배수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다 이게 가정이 되는 거고 n제곱이 3의 배수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형태를 가지는 거고 이게 P고 이게 Q고 그럼 P라는 거를 n이 3의 배수라는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n이 3K라고 쓰면서 K는 정수. 보통 이렇게 쓰지. 그러면은 얘도 3의 배수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n제곱이니까 n제곱은 5k제곱인데 그게 3의 3k제곱이 되고 얘가 정수니까 결국 n제곱은 3의 배수다. 쓸 줄 알아야 돼. 뻔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학이 아니야. 일상생활에서의 상식이야. 그건 상식의 영역이고 수학으로 하려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하나 더 할게. n이 자연수이면 원래는 정수라고 확장해도 되는데 조금 단순하게 할게. 자연수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는 6의 배수이다. 해봐. 첫 번째 문제만큼 뻔해 보이지는 않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겠네 싶은데 저거는 상식적으로 그런가? 좀 갸웃할 거야. 참고로 지금 하는 내용은 아직은 뭐 대우를 이용하거나 귀류법이나 이거랑은 상관없어. 그냥 일반적인 명제 증명하는 과정을 워밍업을 하는 거야.
이거는 식으로 쓰자면 조금 귀찮고 식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도 충분한데 자연수라는 거는 홀짝홀짝이 번갈아 나오지. 그러니까 이웃한 두 자연수 중에는 2의 배수가 있다. 이웃한 두 자연수 중에는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 모르지만 2의 배수, 짝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둘 중에 짝수가 있어. 그지? 얘는 신경 쓸 것도 없어. 둘 중에 짝수가 있어. 그 다음 이웃한, 그러니까 연달아 있는 세 자연수 중에는 3의 배수가 있어. 셋 중에는 누군가는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웃한 3개를 곱하면 얘는 3의 배수야.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그러므로 6의 배수이다.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 이거는 식으로 썼고 이거는 식으로는 안 쓰고 이제 말로 그냥 설명하고 끝났는데, 식으로 썼든 말로 썼든 지금 여기 애들은 일반적인 증명 방법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어진 가정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Q가 결론이 나오는 거야. 어떤 순서를 뒤집거나 뭐 결론을 부정하거나 그런 별다른 테크닉을 안 쓴다는 얘기야. 근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힘든 내용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없거나,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들을 위해서 나온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 기록이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원문으로 보여준 거고, 이제 불편한 내용들을 하나씩 할 거야. 자, 일단 여기 56쪽에 있는 예제를 할게.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다. 그러면 뭐다? n도 3의 배수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아까 하던 방식으로 하려면, 자,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니까 이 가정을 가지고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다. K는 정수. 문제가 자연수 번였나? 그럼 자연수로 해도 되겠다. K는 자연수. 이렇게 해가지고서 n이 3의 배수다라는 결론을 끄집어내고 싶어도 잘 안 돼. 이거 기껏 해봤자 여기 뭐 양변에 루트 씌워서 어떻게 되겠어? 지저분한 거야. 뭔가 생각도 잘 안 나고 하려고 그래도 뭔가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안 쓴다는 거야. 그 방법을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 대우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를 증명해서 그거의 대우니까 얘가 증명됐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내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되냐? 설명을 해줘?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 아까 n이 3의 배수다라는 거는 n을 3k라고 썼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n이, 자, 요 p라는, 요게 p고 요게 q니까, 요게 p고 요게 q니까 요거는 not q고 이건 not p고, 그래서 요 대우에서의 가정 부분을 이제 수직으로 쓸 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3의 배수다 그러면 3k 하고 등식 써버리면 되는데 3의 배수가 아니다 하면은 어떻게 쓸 것이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2인데 0이 되는 게 3의 배수야. 1 또는 2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등식 두 개가 또는으로 묶어진,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 n제곱도 그러냐를 확인하는 거지. 아까 3의 배수 확인하듯이. 그래서 n제곱은 요거 제곱일 경우 이건데 이거는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고 3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의 배수 더하기 1, 그러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야. 얘는 4, 3, 12. 얘도 3으로 묶어보면 3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 얘도 역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 또는 이거로, 이거 연립 표시가 아니야. 이거 또는 이거.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n제곱도 3으로 나눈 게 나머지가 항상 남더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게. 왜 대우를 썼을까? 아까 얘기했지. 그냥 이걸 가정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끌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야. 그렇고 귀류법도 이제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힘들어서 쓰는 방법인데 저건 조금 달라져. 지금 요 문제가 라이트센 384번 봐봐. 그러면서 요 비슷한 거 있는 거 끝나면 우선 참고 삼아서 이게 이제 라이트센에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382, 383, 그 다음에 379, 381 순서가 뒤집어진 이렇게 네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요 문제랑 직접 연결되는 거는 생뚱맞게도 귀류법 문제로 소개가 됐어. 384 이거 봐봐. 384 보면 박스 안에 있지? 그치? 박스 안에 있고 문제가 동일하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근데 이거를 라이트센에서는 귀류법으로 설명을 했어. 사실 이 문제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도 되고 귀류법으로 해도 되고 둘 다 먹히는 방법입니다. 차이를 보여줄게. 귀류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원래 명제의 대우를 만들고 이걸 가정으로 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거야. 귀류법은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P를 가만 냅두고 Q를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해 봤더니 모순이 나오더라. 결론을 부정해 봤더니 모순이 나오더라. 그러면 아,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는 그대로 냅두고 Q는 부정을 해요. 이걸 그대로 냅두고 이걸 부정하니까 그리고가 된 거지. P를 그대로 두고 Q를 부정했어. 그랬더니 막 그 둘을 갖고 진행을 해봤더니 모순이 나오더라. 그러면 아, 이 가정 하에서는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므로 P이면 Q이다가 되는 거야. 이게 귀류법의 논리야. 논리 자체가 달라. 논리는 분명히 달라. 근데 식을 쓰다 보면 되게 비슷해져. 비슷해져서 많이들 헷갈리는데 분명히 다른 거야. 보여줄게. 그래서 이 가정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야. 교재에도 그 교재 박스 안에 있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부정하는 거지. Q가 아니다를 써보면은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야.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써볼 거야. 써보면은 n이 3k 플러스 1 또는 n이 3k 플러스 2야. 쓰는 과정 보면 되게 비슷해져.
그래서 간혹가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냐 귀류법이냐 헷갈리는 경우 진짜 많다 그랬어. 이 경우에는 n 제곱이 제곱하면은 이제 계산 과정은 거의 똑같으니까 생략을 할게.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도 n 제곱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n 제곱을 3으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1이야. 그런데 가정에서 n 제곱은 3의 배수. 에이, 괜찮아. n 제곱은 3의 배수라고 했으므로 모순이야. n 제곱이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 봤더니 n 제곱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어.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야. 근데 가정에서는 n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것에 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쓴 식은 거의 똑같아. 그런데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거야. 이거는 귀류법이고, 그러니까 모순이란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더라. 가정을 가만뒀고, 그러므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즉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거고, 요거는 대우를 이용한 거.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하게 됐는데, 자,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 예제는 아직 안 했구나 내가. 거기 유형 이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이렇게 교재에서 보면은 맨 위에 문제가 나오고 바로 밑에 유형 이해라고 돼 있어. 거기 보면은 이제 56조 유형 이해 보면은 양쪽 다 있구나. 두 조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지. 거기 내용이 요 두 가지의 핵심이야. 두 조건 PQ보다 그 부정이 더 이해하기 쉬울 때 그거를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은 원래 조건의 진리집합 PQ보다 여집합, 그러니까 부정의 진리집합이지. 부정한 것의 진리집합이 더 간결하게, 더 쉽게 표현될 때야. 그럴 때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또는 귀류법을 쓰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써먹으면 되나요? 언제 써먹으면 되나요? P나 Q가 했을 때 뭔가 P나 Q가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껄끄럽고 부정이 더 편할 때 그때 쓰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순서대로 흘러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거나 또는 결론을 부정해서 하는 게 표현이 쉽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거 말고 56쪽의 두 번째 문제를 할게. 요건 이해됐지? 이 문제 자체는 이해됐을 거고, 56쪽의 두 번째 거.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다른 교재들에서 굳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 예제로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굳이 대우로 안 해도 돼. 그냥 할 수도 있어. 근데 대우로 하면 조금 더 편하다는 걸로 넣어놓은 거야. 실수 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거 이면 X 이거 있다.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수원에서 나왔던 거야. 이거 풀어서 진리집합을 나타내면, 수직선에 나타내면 1하고 5 해가지고 이거야.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 나타내면은 2하고 4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야. 이 구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니? 예. 포함돼? 맞아? 한눈에 보여? 조금 신경 쓰이지. 조금 신경 쓰여.
왜 그러냐면은 구간이 구간에 포함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그 이렇게 오픈된 구간이 아니라 딱 그 폐구간이라고 딱 요한한 길이를 가진 구간이면은 포함된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쉬워. 근데 이건 양날개 형태잖아. 이 양날개가 이 양날개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수직선 하나에 통합해서 그린다고 하더라도 1, 2, 4, 5 했을 때 얘는 이쪽 P의 진리집합은 이거고 그 다음에 Q의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은 이건데 그려놓고도 헷갈리는 학생들 진짜 있어. 포함되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양날개 형태라서 그래. 근데 그거를 대우로 그려볼게. 이게 눈에 보이면 좋아. 굳이 대우 안 써도 돼. 그런데 대우를 쓰면 훨씬 편하다는 의미로 여기 예제로 넣어놓은 거야. 대우를 써볼게. 이게 아니면 얘가 0 이상이다가 아니면 부등호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등호를 빼버리고 그래서 대우를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식 쓰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 뒤집으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거야.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중간과정 살짝 생략할게. 2하고 4 요게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하고 5 이거야. 들어가니? 이게 여기서 파란색이 초록색에 들어가니 라는 걸 판단하는 거랑 여기서 파란색이 초록색에 들어가니를 판단하는 거랑 약간 차이가 느껴지지. 이건 그냥 보자마자 오케이 하잖아. 이건 양날개라서 조금씩 신경 쓰여. 귀찮아. 그런 의미에서 대우로 판단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의미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선 저 밑에 특강유제 1번 먼저 해보자. 귀류법에서는 좀 이따 하고 특강유제 1번 해봐. 바로 1번, 바로 2번 둘 다 해봐. 불편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땅콩도 쏟고 그랬구나. 그건 아니에요. 너만 땅콩을 쏟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나만 땅콩이 있으니까. 너한테만 저게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괄호 2번도요.
반례를 들어보면 안 돼. 증명하는 건데 반례가 왜 나와? 반례는 틀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하던 방식으로 해. 자, 요걸 안 지우고 비료법 예제로 넘어갈게요. 안 지우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아, 여기 비슷한 게 있구나. 귀류법. 귀류법은 라이트 셈으로 보면 이제 384, 385 내가 찾아보니까 두 문제가 있고, 여기 아르케 교재에도 하나 좀 난이도 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따가 내가 소개를 할게. 여기도 역시 그냥 표현하기, 뭔가 수식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들, 부정을 하면 좀 더 편해지는 상황, 그게 키포인트야. 첫 번째, 귀류법으로 증명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 무리수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이제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무리수이다. 자, 아까 내가 그 연습을 시켰지. 3의 배수이다를 수식으로 써봐라. n이 3의 배수이다. 그러면 n equal 3k라고 쓰고 k가 정수 이러면 되지. 루트 3이 무리수이다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 식으로? 무리수가 뭔지는 배웠어, 니네가. 중3 때 배우지. 근데 무리수가 뭐라고 배웠나? 끝이 없는 수? 끝이 없는 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맞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데? 유리수. 유리수가 아닌 수. 그래서 중3 때는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러면 그게 무리수였고, 그때는 복소수란 범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무리수야. 근데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이제 조금 달라지지.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 해야 무리수가 되겠지. 예? 근데 어쨌든 무리수란 건 그래서 결국 처음에 애초에 정의할 때부터 유리수가 아닌 것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뭐뭐가 아닌 것이라는 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유리수이다 하면은 x는 m분의 n 형태로 쓰고 m과 n은 자연수이고, 뭐 일단 양수라고 할게. 정수이고 기하분수라는 의미에서 서로 소인. 그러니까 이미 약분된 기하분수라는 의미에서 m과 n은 서로 소인 정수라고 하면 이게 바로 x가 유리수라는 표현이 돼. 그치? 근데 x가 무리수 라는 말을 식으로 쓸 수 있겠냐 이거지. 이렇게 쓸 수 없는 놈이라는 건데, 그거 없는 놈이라는 게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 표현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직접적인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아까 거는 안 된다기보다 하려면 막 꾸역꾸역 해야 되고 되긴 되는데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는 애초에 무리수이다라는 거를 식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여기 힌트야. 유리수는 쓸 수 있잖아. 유리수는 쓸 수 있어. 요 자체가 힌트야.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결론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한 거지.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순이다 이게 나오면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얘가 참이다 이렇게 하는 증명법이에요. 왜 결론을 부정했을까? 유리수라는 표현은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요걸 지우지 않고 이쪽에다 진행할게. 그래서 가정은 이거, 가정이라기보다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잠깐만,
이 문제가 혹시 라이트센에 있었니? 루트 2로 나올걸요? 루트 2? 아 그럼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다. 루트 2 버전으로 있었지?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해가지고 384번인가 5번인가 맞지? 루트 2.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거랑 근데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뒤에 아, 이거, 좀 이거, 다른 이거, 거다. 이거, 아, 이거. 그럼 다른 거다 해야겠다. 유리수로 가정하자. 그러면은 루트 3 이퀄 m분의 n, m과 n은 서로 소인, 어차피 양수니까 자연수라고 해도 되겠지. 정수까지 안 해도 될 거야. 자연수이다. 이런 m과 n이 존재한다. 라는 게 루트 3의 유리수라는 말을 식으로 쓴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루트 3이라는 거는 제곱근이라는 거는 애초에 제곱을 하면 3이 되는 놈이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3 이퀄 m제곱 n제곱. 그래서 얘를 넘겨. 3 m제곱 n제곱. 자, 그래 놓고 여기 분수 형태에서는 귀찮은데 분수 형태가 아닌 좌우가 둘 다 자연수, 정수 형태가 됐잖아. 정수 형태가 됐으면 약수 배수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좌변이 3의 배수지. 3의 배수지? 3 곱하기 정수 제곱이니까 3의 배수야. 그럼 우변도 n제곱이 3의 배수네. 그치? 그러면 아까 해놨던 거 이용할 수 있겠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기억나? 아까 증명했던 거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n도 3의 배수 이다. 그러면 n을 갖다가 3, p 이런 식으로 pq는 쓰지 말자. 3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써볼게. 3m 제곱 이퀄 9k 제곱. 3은 약분할까? 자, 우변이 3의 배수지. 좌변도 3의 배수지. m 제곱이 3의 배수야. 그러면 m도 3의 배수네. 그치? 그래서 m도 뭐 3s 이런 거로 쓸까? 하다가 쓸 필요 없어. 벌써 모순이 나왔어. n이 3의 배수, m도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서로서라는 거의 모순이야. 그래서 모순이 나왔으니까 이 가정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부정한 것이 틀렸다. 루트 3이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이게 귀류법을 사용하는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야. 괜히 지웠나? 니네가 루트 2 해야 될 텐데 저 밑에서. 아니구나. 루트 2 없다. 없어. 자, 하나 더 할게. 실수 x에 대하여 이건 해도 되겠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두 번째 있는 내용이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면 x가 2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좀 다르지? 요거는 부등호가 이쪽으로 돼 있지. 그리고 이건 등호가 아니니까 등호가 아니다니까 얘도 부등호기는 한데 어떤 구간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어쨌든 얘는 2가 아니다라는 거는 좀 불편한 거야. 수직선에 나타내면은 빵꾸 뚫고 양쪽 날개 다 되는 거야. 불편한 거야. 얘는 뒤집으면 좋아. 편해져. 점 하나야. 숫자 하나야. 뒤집으면. 근데 얘는 굳이 뒤집어야 할까? 꼭 그렇진 않지. 뒤집으면 오히려 얘는 양날개가 돼. 뒤집지 말고 가만두면은 얘는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래서 얘는 가만두고 얘만 뒤집자 이거야. 얘는 뒤집으면 편하니까. 얘는 뒤집을 필요가 굳이 없으니까. 얘만 뒤집자. 그게 뭐다? 결론을 부정하자니까 귀류법. 그러니까 귀류법으로 풀면 편한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P가 되는 거고 이게 Q가 되는 거고
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보면 이 결론을 부정한 것과 원래 가정과 모순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거지. 그냥 대입해보면 돼. 2라고 가정하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은 4 플러스 2 마이너스 3인데 그게 0보다 크지.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의 모순이야. 얘를 부정해서 봤더니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는 거야. 모순이다.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안 된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게 뒤집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얘는 깔끔하게 인수분해에 대해서 부관도 깔끔하게 나오는 녀석들이야. 근데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루트를 포함한 지저분한 형태로 나오잖아. 하기 짜증나거든. 해도 되긴 되는데 그거보다 이거를 부정해서 그냥 대입해보면 확실히 모순이 딱 보이니까. 그런 예제고 주제 어디 갔냐. 자, 특강 유제 2번을 해보는데 괄호 1번은 보면은 자 무리수란 얘기가 나왔지. 무리수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도 부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하나는. 그치. 적어도 하나. 이것 때문에도 그래. x, y 중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다라는 거는 더욱더 표현하기 짜증나는 거야. 그거를 부정하면, 결론 부분을 부정하면 x, y가 둘 다 유리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해보면 될 것 같고, 괄호 2번은 힌트 안 줄게. 너네가 알아서 해보시고. 무리수가 무리수가 나와.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회를 보고 꼭 확인을 해봐. 해보고 아까 얘기한 귀류법 예제 하나를 더 보여줄게.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이제 아르케 교재에서도 흔히 말하는 뭐 연습 문제 단원 끝날 때 난이도 A, 난이도 B인데 난이도 B에 속하는 문제야.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류법은 왜 어렵냐면은 이 문제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또는 귀류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나오면 그렇게 따라서 하면 돼. 근데 그런 힌트를 안 준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증명할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자기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대우를 하는 게 낫겠다. 이건 귀류법이 낫겠다.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요 단원을 배울 때는 잘하지만 한 달이나 한 6개월만 지나도 귀류법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냄새를 안 풍겨.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류법은 냄새를 안 풍긴다는 게 이제 치명적이야. A, B가 홀수일 때, 홀수라는 건 이게 자연 정수야. 뭐 짝수가 아닌 거 홀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은 정수해를 갖지 않는다. 아님을 증명하여라. 어딜 봐도 대우로 하시오, 귀류법으로 하시오, 아무 힌트 없지. 그냥 증명하라는 거야. 한번 해봐. 일단 시간을 조금 줄게. 한번 해봐. 약간 아무 힌트 안 줄 때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 아예 힌트를 안 주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들 시도를 하네. 아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게 0이 아니다. 0이 아닌 게 루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 루트 안에 25가 들어가면 안 되나? 아 잠깐만. 그치? 그래서 그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좀 잘못되고. 정수회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둘 다 정수회라는 가정은 아닌 거지. 정수회를 갖는다는 건 둘 중에 정수회가 있다라는 가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곱해서 b라고 할 때 이게 홀수라고 해서 둘 중에 홀수가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 2하고 2분의 3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거는 거기가 잘못돼. 이거는 애초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한번 혹시나 하고 내봤어. 푸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봤을 때 이거를 우선 정수회를 갖지 않음, 해를 갖지 않음 그럼 뭐 보통 판별식으로 하잖아. 그지? 물론 이제 중학교 보면 이제 복소수를 인정 안 할 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정수회를 갖지 않는다. 참 불편한 거야. 그래서 뭔가 정수회를 갖지 않는다. 그거보다 정수회를 가진다가 생각하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녀석이 정수회를 갖는다. 이게 가정인 거고 이 부분이 결론인 건데 이 부분은 뒤집을 거야. 뒤집는 게 좀 편하니까. 그래서 이걸 써보면은 요 방정식이 정수회를 가진다. 근데 정수회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힌트가 없어. 그냥 정수회를 가진다라는 것밖에 없어. 이거를 뒤집으면 불편해지지. 여기서는 A와 B가 홀수다라고 했는데 이걸 뒤집으면 A 또는 B가 짝수다.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짝수다. 불편해져. 이건 뒤집지 않을게. 결국 귀류법으로 해보겠다는 거야. 이 결론을 부정하고 얘랑 짝짝꿍을 맞춰가지고 모순이 나오는지를 볼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게 지금 요 P하고 가정은 원래대로 그대로 두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오는지를 볼게. 얘가 정수회를 가진다. 그러니까 x 이퀄 어떤 n 해가지고 2라는 정수회를 가진다. 그거랑 이거로 맞춰볼게. 어떻게? 모순을 찾아내는 거야. x 제곱 n을 대입한 거니까 그냥 x라고 할까? x가 정수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굳이 n으로 안 바꿔도 돼.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좌변만 쓴 거야 지금. 에서 x 제곱은 짝수니 홀수니? 알 수가 없나? 아, x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겠다, 그지? 나눠서 풀자. 왜 아까 3의 배수다 아니다 이런 거 말고 왜 짝수 홀수로 생각하냐면 이거랑 맞춰보기 위해서 그래. x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누자. x가 짝일 때, x가 홀일 때, x가 짝수일 때, 이게 짝수니 홀수니? 자,
이거는 짝. 짝수. 이거는 홀. 더해서 0이 된다? 불가능이지. 모순. x가 홀수일 때 이거는 홀. 이거는 홀. 홀 곱하기 홀. b는 홀. 그게 0 모순.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 그러니까 모순. 그러므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2차 방정식 딱 보는 순간 많이들 근해 공식도 생각해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 왜냐면 이제 이런 어떤 계수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근에 대한 얘기와 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에 대한 조건을 많이들 생각을 해. 아니면 그건 근해 공식이다 막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생뚱맞게도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 흔히 접하던 방식으로 풀다 보면은 그냥 시간만 날리게 되는 아주 희한한 문제. 그리고 아까 나오던 얘기 중에 이제 그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건 덤으로 얘기를 해줄게. 어떤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제곱을 해보면 n제곱은 4k제곱이고 n제곱은 4k제곱 4k 플러스 1인데 얘가 4의 배수야. 요만큼이 4k k 플러스 1.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4의 배수라기보다는 8의 배수야. 요 서로 이웃한 두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짝수야. 그래서 8의 배수 더하기 1. 여긴 8의 배수란 말은 못해. 그냥 4의 배수야. 그래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공통적으로 얘는 4의 배수 또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야. 그러면 짝수건 홀수건 간에 정수의 제곱은 4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야. 4로 나눴는데 2나 3이라는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어. 제곱수는 다 그래. 그게 뭐 어쨌는데요. 1, 0, 1, 4, 9, 16, 25 걔네들 다 보면은 4로 나눈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야. 2나 3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어쨌는데요 하면은 그런 걸 이용한 문제가 지금 저 힌트를 줬으니까 생각날지도 모르지만 저 힌트 없이 이 문제를 한번 봐봐. 마시가 정수 x, y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네가 지금 고1이 대학 입학하는 연도가 2019년이지. 그거의 제곱? 2019를 만족하는 아니 제곱은 아니야.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지. 제곱수를 이만큼 1000단위까지 외우란 소린가? 일일이 다 계산해보란 얘기인가? 마탱이가 가지.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키워줄까? 먼 미래까지 뭐 지금 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네 뭐 어쩌네 하니까 한 3,000. 이 정도 되면 이제 제곱수 열심히 계산해봐야지라는 시도가 날라가지. 인간의 공식해. 이걸 만족하는 정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냐? 이것도 생뚱맞게 저거를 이용하는데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야.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야. 둘을 합하면 4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 또는 2야. 그지?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3이야. 애가 없습니다. 순서상의 개수는 빵이야. 요런 게
초등 또는 중등 경시 초급 문제. 초중급 정도? 자, 왜냐면은 저게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제곱식 계산할 줄 알고 나머지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응용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뭐 중학교에 고급 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건 더욱더 필요하지 않고 그냥 이 개념만 알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초등 또는 중등 그래서 이제 초등으로 치면 조금 고급 문제가 되고 중등으로 치면 한 초중급. 그러면 저게 만약에 200018이어가지고 나머지가 2면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또 계산을 더 해봐야지 돼. 그럼 얘가 나머지가 1이 돼야 되고 얘도 나머지가 1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x, y가 홀수지. 홀수지? 그러면 홀수면 아까 저쪽에서 뭐였지? 홀수의 제곱은 어떻게 됐지? 8을 홀 제곱은 8의 배수 더하기 1이었지. 그러면은 얘가 8의 배수 더하기 1, 얘도 8의 배수 더하기 1. 그거는 모르겠다. 근데 이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4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8의 배수 더하기 1 8의 배수 더하기 1이니까 양변에서 2씩 빼면은 8의 배수가 돼야 돼. 근데 얘는 2를 빼면은 2000, 220 하면 얘가 8의 배수가 되질 못해. 왜요? 그래서 얘도 해가 없는 거야. 결론은 8의 배수가 나오는 거면은 겁나 더럽게 풀어야 한다. 그렇지. 겁나 더럽게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렇게 20만 이런 단위 문제는 안 내죠. 실제로 몇 천이나 몇만까지는 경시 문제에서 내기도 해. 지겹게 그걸 열심히 계산해서. 근데 지겹게가 아니라 저거를 아까 루트 3이 뭐 무리수다라는 거 할 때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 m을 뭐 3k로 바꾸고 n을 뭐 3s로 바꾸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런 식으로 치환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숫자가 낮아지는 기법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A4 한 장에 풀리기는 해. 아무튼 지금 여기는 지금 당장은 니네가 배우고 나서 그럭저럭 풀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역시 우려되는 거는 몇 달 뒤에, 한 달 뒤에 또는 3개월 후에 혹은 2학년이 됐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보고 비례법으로 생각이 날까? 쉽지는 않을 거야. 쉽지는 않아. 그리고 그런 비슷한 증상이 또 나오는데 예고를 할게. 다음 주에 얘기할 그 산술기하 부등식 있지. 산술기하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코슈-슈바르츠 부등식 있지. 산술기하도 많이들 문제를 보고 산술기하를 떠올리질 못해. 그건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그러면은 그럭저럭 되기는 해. 익숙해지면. 근데 코슈-슈바르츠는 정말 적응이 안 돼. 배우는 당시에는 해. 모양을 딱딱 보고서 아 이거 그 코슈하면 되겠다 하는데 근데 한 내년쯤 되면은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코시로 풀어줘도 이게 언제 배웠는데요? 저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그런 소리가 대부분 나오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합시다.